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네, 오늘도 전일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매,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TV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이슈 시그널, 오늘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는 행위죠. 그런데 그 주체가 법원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건의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라는 것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류를 알아보고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경매 종류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해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권원이라는 거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 경매는 재산을 정리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자연스럽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제경매. 우리 강제경매는 뭐였죠? 집행권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매라고 했죠. 이 강제경매는 실질적 경매라고도 부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압류, 현금화하는 목적이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낙찰금이죠. 그거를 가지고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변제를 하는 목적이다. 네, 경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자의 돈을 갚는 목적이니까요. 자, 집행권원은 뭐냐? 좀 어렵죠? 네. 판결문이 있고 결정문이 있고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판결문은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강제경매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강제경매 약간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시간이라는 부분이요. 자, 이 강제경매는 대여금 반환 청구, 또 사업자 대출 미지급, 대표적인 거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이 있습니다. 자, 강제경매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를 알아봐야겠죠. 임의경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임의경매 가장 큰 특징은 담보권 실행이죠. 아까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거지만 임의경매는 이 담보권 실행을 해서 경매를 치는 겁니다. 자, 이 담보권이 뭐냐? 우리 대표적인 거죠. 근저당권, 저당권, 그리고 이제 전세권도 여기 들어가요. 자, 담보가등기도 들어갑니다. 뭐 이 용어를 오늘 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담보권이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어떤 약정을 하겠죠.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서 이 근저당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정을 불이행을 한다. 그러면 강제집행하고 다른 거는 이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임의경매를 많이들 하죠. 특히 은행에서. 왜냐하면 강제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금융기관 대출 후에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죠. 우리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거기에 어떤 은행에
어느 정도 돈을 빌렸는지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자, 원금 미지급 시 소송 절차가 없이 경매 진행합니다. 자, 아까 여기 우리 전세권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후에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뭐 전세권에 있어서 간단한 거 얘기하면 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임차인이 자기 혼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을 당연히 임대인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것 또한 소송 절차 없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임의 경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또 하나가 있죠. 형식적 경매. 이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경매를 해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용어들이 경매의 기본적인 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형식적 경매는 뭐냐?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어떤 보관, 정리, 가격 보존의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거죠. 이것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진행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목적으로 현금화 시켜서 경매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떤 경매의 종류가 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경매 사건에 보면 대부분이 80% 90%가 임의 경매이고 강제 경매는 뭐 한 10% 20% 그리고 이 형식적 경매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경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자, 형식적 경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먼저 볼게요. 자, 유치권자.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유치권 신청을 하죠. 그 유치권자가 채권,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 이 공유물 분할 경매는 우리 간혹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수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공유물이라고 하죠. 그게 다수의 소유자라고 그러면 형제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지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서로 팔려고 하는 가격이 다른 거죠. 누구는 이 정도 가격에 팔아야 된다. 누구는 안 팔겠다. 뭐 형제 간에 아니면 지인들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경매로 넘겨서 누가 낙찰을 받으면 지분대로 현금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청산을 위한 경매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상속인이 없는 재산, 그다음에 채무자의 회생, 파산을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이 권리를 현금화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을 해서 그 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